두 번 대여하는 가격으로 하나의 한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랑 맞춤의 비용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기회에 맞추면 나는 이 한복을 정말 기똥차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다. 뽕을 뽑을 수 있어.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한복 입고 갈 거고 추석 때도 한복 입고 갈 거고 그리고 제 동생이 결혼 안 했잖아요. 남편 동생도 결혼 안 했고 그때도 이 한복 입을 거고 결혼 준비부터 여러까지. 와. 오늘은 한복에 대해서 특히 한복 중에서도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영상은 좀 제가 공부를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복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내가 혼주 한복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저의 한복과 남편 한복 그것도 대여를 할 건지 맞춤을 할 건지 또 양가 부모님들의 한복 대여를 할 건지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이제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인견, 합성 정유, 공견, 100% 실크 막 이런 거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폴리가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공견이라고 다 막 차르르 막 한 것도 아니고 인견이라고 너무 똑같다고 이런 것도 아니다 하면서 뭔가 한복에 대해서도 깊게 팔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방향을 딱 정하고 이제 결혼 준비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가지고 좀 대충 그냥 훑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노선을 정하게 됐거든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랑 남편의 한복을 일단 대여나 맞춤이나 아무것도 안 했고요. 혼주 한복만 빌리는 걸로 했어요. 그것도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했던 업체와 혼주 한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결혼을 할 때 한복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웨딩 촬영을 할 때 이제 신랑 신부가 한복을 좀 빌려가지고 입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패백을 하게 되면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패백을 한다면 한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연회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 한복을 입고 하겠다 하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의 결혼 준비 초반에는 패백을 꼭 진행하겠다 이랬었는데 결국에 저희는 패백을 진행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패백을 했던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패백이 정말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중에 크게 대표됐던 게 패백이 보통 결혼식장에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연회장을 도는 게 아니라 패백을 먼저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패백을 진행하고 나서 연회장에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면 하객분들이 이미 많이 이제 다 갔어요. 신랑 신부 입장에서 우리 결혼식에 찾아와준 하객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하객으로 갔을 때 한 결혼식에서 이제 그 패백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이 패백 시간이 30분 이상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하객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신경 쓸 것도 좀 줄이고 싶었고 그런 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연회장 드레스를 패백을 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연회장 때 그러면 한복을 입고 돌까라는 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제가 드레스를 대여할 때 드레스 업체에서 연회장 드레스를 서비스로 이제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한복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나 남편은 한복을 빌리는 거 알아봤다가 과감하게 빼게 됐어요. 저희는 웨딩 촬영도 아예 제주도 스냅에서 한복을 중심으로 한 업체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요, 예신의 마음이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나. 두 번 대여하는 가격으로 하나의 한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랑 맞춤의 비용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대여하는 비용이랑 맞춤하는 비용이랑 그렇게 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좀만 더 돈을 쓰면 맞출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복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갈등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그리고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기회에 맞추면 나는 이 한복을 정말 기똥차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다. 뽕을 뽑을 수 있어. 일단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또 인사를 드리러 갈 텐데 당장 이제 저희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나 그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한복 입고 갈 거고 추석 때도 한복 입고 갈 거고 그리고 제 동생이 결혼 안 했잖아요. 남편 동생도 결혼 안 했고 그때도 이 한복 입을 거고 뭐 내가 애를 낳으면 애기 100일 잔치 때도 돌 잔치 때도 내가 다 입을 거야. 그 정도면 내가 뽕을 뽑았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한복이요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한복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때 한복에 유행이 있고 여름 한복과 겨울 한복은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여름에는 좀 더 밝고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 가벼워지겠죠. 근데 겨울에는 좀 더 어두운 톤이 좀 다운되고 좀 더 두툼한 소재로 좀 바뀌잖아요. 내가 내 동생이 여름에 결혼할지 겨울에 결혼할지 결혼을 할지도 모르고 남편 동생 쪽도 언제가 될지 모르고요. 내가 한복을 입어야 할 때 그때 유행하는 거를 그때 이제 제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한복을 빌리는 게 좀 더 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맞춘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위에 한복을 맞춘 지인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한복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뭔가 확고한 나의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면은 양가 부모님이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이번 기회에 한복을 좀 맞추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때 한복을 맞추는 거죠. 방문을 하기 전에 내가 대여를 할 건지 맞춤을 할 건지 꼭 정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한복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벌 못 입어보잖아요. 그리고 피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한복집을 방문을 안 하고 바로 고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것도 돈을 다 투어비로만 날리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방문 전에 대여를 하실 건지 맞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시고요.